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2분 뉴스 김대호 PD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김대호 PD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 목요일에 우리가 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사흘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좀 많은 일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밤 사이에,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남태령에서 이른바 남태령 대첩이라고 불리는 일도 있었고요. 상황이 좀 급박하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쪽 당은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약간 보면 저항을 하는 듯한 다시금 내란 본당으로 돌아가는 내란 잔당에서 내란 본당이 된 듯한 느낌이 막 드는데 그쪽 당 지금 분위기 어때요?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이판사판 지금 구구당으로 전략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요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친한 친윤계의 싸움은 이제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탄핵 찬성파 반대파인데 제가 봤을 때 탄핵 찬성파에서 트리거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핵 찬성파에서 트리거가 나온다는 거는 탄핵 찬성파 쪽에서 당을 박차고 나올 수도 있다라거나 아니면 기타 당든 어떤 결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나요? 그런 의미도 될 수는 있겠는데 그거보다는 뭐랄까요, 조금 더 지금 국정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내용들을, 결정적인 내용들을 이 안에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정적인 내용들이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자폭. 자폭. 자폭이라. 뭐 우리야 좋은데 네. 거기서 말하는 자폭이 상당히 다양한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목요일날 잠깐 보면서 이야기했었던 국민의힘 계엄령 당시에 나왔었던 SN 텔레그램 톡방 내용의 전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부분도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비공개 의총 녹화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이게 왜 나오게 됐는지 그 경위들을 쭉 추적해서 보면 아주 재미있는 싸움이 뒤에서 벌어지고 있다. 보이지 않지만 재밌는 싸움들이 네. 벌어지고 있다. 사실 그와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한동훈은 뭐 하고 있니? 그등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도 보면 네. 전형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데 언론 플레이의 대가 하면 한동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뭐 손을 댄 거 아니니?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적지 않아요. 궁금한 게 그래서 한동훈 얘 지금 뭐 하고 삽니까? 진짜로 여기 이쪽 이 문제에 지금 손을 대고 있지 않나요? 일단은 공식적인 행보는 없습니다. 그렇죠. 쫓겨난 당대표 사퇴하고 나서는 차 끌고 여행 좀 다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의미하는 바가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는 충격이 너무 커서. 니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뭐 그런 분위기겠죠. 네네. 그것도 최측근 믿는 사람들로부터에 대한 충격에 의해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일단은 어쩔 수 없이 규정상 물러나지만 뒤에서 후위를 지금 도모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후위를 이야기가 나오고 도모하겠다. 있죠. 네. 예. 그러니까 후위를 도모한다. 충격이 컸고 후위를 도모한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뭔가 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오늘 썸네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차 끌고 다닌다며 지금도 언론 플레이 하는 거 아니니? 국힘에서 쫓겨난 한동훈 뭐 하고 있나?예요. 저도 진짜 궁금해요. 원래 보통은 흔적을 좀 많이 남기지. 얘가 그냥 있는 애가 아니거들라. 머플러 이렇게 쫙 하면서 사진도 한 장 남기고 그래야 되는데 네, 뭐 커피 마시면서 너무 조용합니다. 뭐 사진 막 남기고 사진 막 돌고 막 그래야 정상인데 진짜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어요. 그래서 더 수상해요. 그래서도 맞아. 그 부분이에요. 네. 자, 참 그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국힘당 소위 말하는 단톡방이잖아요. 네네. 이 단톡방이 공개가 됐는데 이 공개 배후를 놓고 한동훈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적지 않게 있었어요. 네, 이제 친한계에서 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이 국힘당 단톡방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제일 곤란했던 게 추경호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서 추경호가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배경 가운데 이 단톡방 얘기가 좀 있었고요.
또 재밌는 얘기지만 추경호가 그 덕분에 지금 내란 혐의 수사를 받게 됐거든요. 이 배경도 보면은 한동훈이 뭔가 손을 쓴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경호 네가 날 쫓아내려고 그래? 그래 그럼 너는 감옥 한번 가봐라. 뭐 이런 식의 태도. 한동훈이 흔히 쓰던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난번에는 이제 앞에만 조금 보여드렸었는데 네. 저는 이렇게 보도가 안 나갈 줄 알았어요, 솔직하게. 왜냐면은 저도 이제 가지고는 있었지만 이게 보면은 실명이랑 이름들이랑 상세하게 다 언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언론사들은 이거 피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전문 내용만 살짝 보여드리고 이번 주에 풀라 그랬는데 아이고야 그냥 황금 고블린 마냥 다 달려들어서 풀었더라고요. 분위기가 일단 네네. 국힘당에서 분위기가 떠났다, 민심이 떠났다는 게 너무 선명해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썩은 고기 향에 덤벼드는 하이에나처럼 언론들이 일제히 국힘당 물어뜯기 시작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엊그저께까지 국힘당을 떠받들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던 애들인데 순식간에 바뀌더라고요. 조중동도 이 내용들 다 보도했죠. 네. 야,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아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들만 오늘 하나씩 좀 짚으면서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대목이에요. 10시 59분, 그러니까 12월 3일 10시 59분, 아마 계엄령 선포한 직후인 것 같은데, 김상욱 의원이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막 하면서 비상의총 어디서 하나요? 국회 해산되는 건가요? 예, 의총 열어야 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때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네. 그죠? 놀라운 거는 이 와중에서도 추경호가 직접 대화방에 등장하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변경합니다. 원래는 국회로 오라 그랬다가 당사로 오라고 하는데 그것도 본인이 나서는 게 아니에요. 자, 국회 당대표실에서 최고위 장소를 국회를 당사로 11시 3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국회로 가야 된다는 신선범 의원이나 서범수 의원 막 이렇게, 서범수 의원은 또 당사로 모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죠. 이제 같이 뭐 메시지를 뭐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걸 보시면서 좀 재밌는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래서 왜 등장하지 않고 일반적으로라면은 현재 국회에서 이러이러한 통제 상황에 대한 뭐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들어오신 분과 국회에 지금 못 들어오시는 분들 좀 파악해갖고 좀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네. 상황 전달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한 번 그렇죠. 등장하지 않죠. 사실 이렇게 되면 국회 들어가신 분 계세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셨나요? 라든지 밖에 계신 분들 누구 계신가요? 어디 계신가요? 이렇게 좀 확인도 하고 당사에 계신 분들은 몇 분이십니까? 이런 게 좀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지침이 딱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한동훈은 열심히 지금 당사로 국회로 모이라고 하는데 추경호는 수수방관하는 것 같다가 슬쩍 당사로 모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자로 그 의원총회 장소를 공지를 한 거죠. 네. 한 번도 등장 안 하고 답변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나왔었던 이야기가 혹시 대통령실이나 이렇게 관계자랑 전화 통화하고 뭐 그거 파악하느라 등장을 못했던 거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많이 제기가 됐어요. 원내대표니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사실관계 확인차 뭐 바쁘니까 저기서 등장을 못한 게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의 자폭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주진우 의원과 같이 국회에 있었다. 그 전에 국회에 있었다. 추경호가요? 네, 원내대표실에도 있었다가 당사로 바꾼 거였다. 그럼 국회에 있다가 빠져나왔다는 얘기 되는 거예요? 반대로 돼버린 거죠. 당사에 있다가 간 게 아니라 당사에 있다가 국회에 들어갔었는데 그리고 또 상황을 보다가 다시 당사로 바꾼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는 얘기네요. 꽤 편안하게. 그렇죠. 본인은 들어가고 다 했었다는 거.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는 얘기야? 그 상황을 좀 가정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제 추가된 건데. 그러면은 추경호가 좀 의심스럽네요. 더 의심스럽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 계엄령 해제해야 한다. 주진우 같은 사람도
해제해야 된다,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에 이양수 의원은 유가증권 시장 하루 쉬는 게 좋다는데 이 와중에 증권시장을 걱정한테 했더란 말이에요. 좀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얘기 다들 참 많이 했었는데 자, 이 어처구니 없는 와중에 추경호는 국회에 있다가 다시 나왔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처음에 국회로 들어오라 그랬다가 나중에 당사로 그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라고 봐야 그렇게 볼 수 있겠네. 합리적인 의심이 되네.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마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모르겠는데 오. 그런 게 확인이 된다면 좀 확실해지지 않을까 싶어 지금 수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야, 추경호가 그러면 야, 우리 오늘 저 썸네일 제목 바꿔야겠다. 추경호 국회에 있다가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꿨다. 이거는 오. 제 얘기가 아니고 주진우 의원이 친윤계를 이제 TV 패널 나와가지고 옹호하는 발언을 실드를 치려다가 은연중에 튀어나온 이야기거든요. 야, 본인은 같이 동행하고 있었고. 동행이 하고 있었대요? 네, 그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는 23시 24분에 주진우가 의원이 한동훈 대표 입장 공유하면서 즉시 계엄 해제해야 된다. 민주당은 담을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계엄 해제안에 반대하시는 분 계신지 이렇게 올리잖아요. 네. 그리고 또 다음 대화 내용을 보시면은 자, 다음 대화 내용을 볼게요. 이게 재밌는 점이 몇 개가 있어요. 보시면은 네. 이게 다시 공지합니다. 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 그러니까 이게 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이면은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라도 일단 모이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여기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 번의 혼란한 과정이 있었어요. 국회로 모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당사로 모이라고 의총 문자가 온단 말이에요. 긴급 소집 문자가. 그러다가 또 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으로 오라 그래요. 예산결의 회의장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예결위 회의장으로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니까 네. 여기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결위 회의장 왔는데 아무도 안 계시네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예결위 회의장으로 모이라고 중간에 한번 틀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걸 봐야죠. 근데 정말 새로운 사실인데 네. 추경호가 본회의가 국회에 있다가 빠져나왔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 그럼 이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인데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 본회의장 아니더라도 국회에 있어야지. 그렇지. 그게 정상적인 얘기가 되는데 빠져나왔다면은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신동욱 의원한테 아주 뼈 깊은 한마디를 던졌죠, 질문을. 그때 본회의장 때 표결할 때 자리에 계셨는데 왜 표결 참여 안 하셨냐.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들어와 있었는데 계엄령 당일날 해제할 때 근데 왜 그 자리에 본회의장 들어와 있는데 표결 참여 안 하셨어요. 그건 이상하거든요. 이상하네요. 찬성이든 반대든 하면 되는데 표결 참여를 왜 안 하셨어요? 사실상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반대를 하고 싶은데 반대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 반대를 못 하고 변호의장에 있지만 표결 안 한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인데 이렇게 되면 그 피신은 본회의장이 안전할 거라고 피신을 해놓고 투표 참여는 안 한 거죠. 계엄령을 해지를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자, 이 와중에 다시 네. 한동훈은 국회 본회의장 휴게실로 오라는 식으로 또 냅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이걸 또 국회 다시 당사로 오라고 또 다시 변경을 하네요. 이게 12시 넘어가는 그 시점이네요. 네. 야,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그때 다 하나같이 다 담을 넘어서 국회로 들어가고 있는 때였고 저도 이 시점에는 국회 앞에 도착했을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회 그 본회의장에 120명 와 있다, 뭐 150명 와 있다, 이제 170명 왔다. 요런 얘기가 막 수시지각거로 들릴 때였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국회로 안 들어오고 심지어 국회 본회의 뭐 예결위 사무실, 뭐 예결위 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휴게실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당사로
제가 봤을 때 그날 CCTV 다 분석해보면 나올 것 같은데요. 오. 아마 그냥 국회 한번 쓱 모습 보고 당사로 다 들어갔을 겁니다. 아니 지금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러고. 분위기 한번 쓱 보고 야 이거 대충 요렇게 돼가는데 우리는 이때쯤 빠져나가자. 아니 솔직하게 자기가 맨날 다니던 국회 군인이 쫙 깔렸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를 한번 어떤 상황인지 안 보고 싶었을까요? 상황 파악만 하러 갔다. 제가 봤을 때 보고 당사로 간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그리고 못 들어갈 것 같다. 어허.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표결 당일날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원래는 계엄령 비상계엄령 해제가 1시 30분쯤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야 합의로 추경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너무 빠르다고 한 거예요. 국민 여당 측에서. 왜 빨라? 아예 못 모였으니까. 장난해. 못 들어온다고 못 모였다고. 그런데 이제 정죽수가 맞아가지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땡겨서 뭐 자기네들이 참여를 못한 거라고 변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말이 안 되는 게 당사에 모여 있어서 의총을 열면 계엄령을 해제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몇 시에 하든 간에 국회로 와 있는 게 맞다. 그러한 관점에서는 사실 그게 변명의 여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한 게 한 부분이 있고, 자, 또 다음 장 그 마저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자, 국회 본회의장으로 또 한동훈이 오라고 네.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답이 없어요. 야, 참 이 상황 보면 한동훈 진짜 열받았겠어. 당 대표를 대놓고 무시하는. 네네. 추경호가 결정적인 순간에 대놓고 무시하는. 아니 이게 뭘로 보일 수 있냐면 한동훈 쟤 조금씩 잡혀가. 그러니까 쟤 왕따 시켜. 이런 분위기랑 되게 비슷해요. 야, 한동훈 옆에 있으면 우리 같이 잡혀간다? 뭐 이런 식이다. 그러니까 사전에 상황을 이 분위기를 알지 못했다면 나오기 힘든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한 가지 주목을 해야 되고, 그 뭐랄까요? 이미 저기 톡방에서 지금 중요한 몇 개만 지금 제가 중요한 것만 이렇게 놓은 건데 전체본을 보면은 이미 중진 이름 조금 있다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미 다 당사에 도착해 있다라고 올라온 상태예요. 영향이 있는 사람들한테 당사로 벌써 막 많이 모였다 있는데 여기 몇십 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오더를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호가 국회에 있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오히려 국회 밖으로 나가서 당사로 옮겨갔다. 그 과정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의총장을 국회 구 내로 했다가 당사로 바꾼 그것도 사실 이해가 되는 거야. 나는 빠져나왔거든. 나. 그러니까 아마 빠져나갈까 말까 잠시 머뭇거리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당사로 하자 국회로 와라 이렇게 좀 처음에 초반에 헷갈렸다가 빠져나간 뒤에는 다시 국회로 모이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야. 당사로 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 초반에 왜 국회제로 모이라고 했느냐가 이해가 되며 그리고 갑자기 당사로 오라고 한 뒤에 이 얘기를 바꾸지 않은 거 한동훈이 계속 국회로 들어오라고 하는데도 쌩깐 이유 이게 한꺼번에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추경호가 내란의 공범일 가능성을 지금 계속 거론하고 있는데 내란 공범 가능성도 훨씬 짙어지게 되는 그런 대목인 거죠. 그렇죠. 확실히 보면은 방해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리고 솔직히 뭘 막아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은 적은 있었습니다만 그 지금 여당에서 펼친 논리가 그거거든요. 잠깐 풀렸다가 또 못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못 들어왔다. 그런데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해보자면 그 이야기 하나로 끝났거든요. 표결 당시에 그러면은 야당 의원들 170명이 넘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왔냐? 그러니까 너네가 이래서 18명밖에 못 들어왔다 그랬는데 저기 170명은 어떻게 들어왔냐? 그러니까 들어오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그럼 화면 자료를 하나 갖고 올 걸 그랬습니다. 신장식 의원님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세요? 어떻게 들어왔나요? 정중하게 몇 번 얘기를 해요. 이래서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해제해야 되잖아요. 비켜! 그러거든요. 친절하게 열어주던데요. 비켜. 국회의원만 들어가고 친절하게 경찰들이 열어주던데요. 그렇지. 국회의원까지 못하게 했다가 나중에 큰일 날 수, 네.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신장식 의원. 나중에 한번 영상 제가 찾아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 우리 그 신장식 의원, 우리 71년 돼지띠. 볼만했네. 아무튼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간단하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호 원내대표가 왜 내란 공범이라고 민주당에서 세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 그 이유가 나왔구나. 여러 가지 정황이 다 이미 있는 거고 아, 정말 결정적이다. 이 사람이 원래 국회에 있다가 빠져나왔다. 이 얘기를 주진우 의원이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와, 무섭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빼박인데 은연중에 이렇게 되면. 튀어나와가지고 그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빼박이 돼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왜냐면 나름대로 친윤 실드 친다고 막 이런저런 이렇게 얘기를 좀 애둘러서 하다가 한동훈 대표를 약간 디스하는 듯한 느낌의 내용도 나가지고 또 욕먹고 있고. 아, 그렇구나. 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한동훈은 쫓겨났어요. 예, 바로 뭐 며칠 뒤에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이 하든 말든 내가 이해는 가. 내가 계엄령 선포했냐? 뭐 이렇게 했잖아요. 예, 진짜 한동훈 입장에서 되게 억울할 거야. 왜 나를 쫓아내니? 라는 생각이 들 법해요. 어쨌거나 쫓겨났어요. 그리고 쫓겨나고 난 다음에 차를 끌고 다니면서 앞으로 좀 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진짜 쉬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는 할 수밖에 없어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사실 행방이 진짜 묘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통이 오는 소식통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근처 거주지에서도 오는 소식통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 그 도서관에 사인 쉴 때 예, 도곡동. 네, 그런 것들도 다 제일 빠른 것들이 몇 개 있는데도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상한데 일단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동훈 대표가 쫓겨난 결정적인 이유는 최측근 오른팔이었던 장동혁 최고위원의 배신. 장동혁이 뭐라 그랬나요? 정확하게 장동혁 최고위원이 사퇴를 안 했으면 한동훈 대표는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장동혁이 버티고 있었으면 왜냐면 지도부 중 4명이 내려와야 새 지도부를 꾸리는 건데 장동혁 최고위원이 안 내려면 상관없었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내려왔죠. 그래서 나왔던 별명이 뭐였냐면은 주한 야윤. 주간에는 한동훈이고 야간에는 윤석열을 윤석열이다. 만나더라. 아, 장동혁이가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안에서도 막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배신에 대한 충격이 컸을까? 그렇게 좀 보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한동훈이 그 정도 충격받을 애는 아닌데. 아무튼 예. 그래서 두 번째로는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죠. 지금 나오는 그런 방금 이 국민의힘의 계엄령 당시에 텔레그램 톡방의 전문이 어디서 나왔냐? 아, 아까 지금 우리가 열심히 보았던 그 톡방 내용들 한동훈한테 나왔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 그렇죠. 한동훈이 아니면 저 톡방을 깔 사람이 없어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 내가 쫓겨났는데 날 쫓아낸 사람들이 어떤 짓을 벌이고 다니는지 봐라. 봐라. 왜냐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요일 날. 지금 국민의힘에서 우리를 다 똑같은 내란 공범으로 보지 마라. 국민의힘 여당을 국민이 그렇게 보지 말아달라. 근데 그렇게 보는 게 맞거든 지금. 그렇죠. 근데 쫓겨난 건 본인이고 무너지는 건 친한계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기사를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국민의힘에서 제2의 내란이라고 막 제목 올라오는 것도 몇 개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국힘당도 지금 내란 중이네요. 친한 친윤 혹은 탄핵 찬성파, 찬탄파와 찬핵파와 반핵파네. 네. 찬핵파와 탄핵파, 반핵파. 그 반핵파와 찬핵파 사이에서 한동훈이 그럼 약간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언론 플레이라는 표현보다 쿠데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도 여기서도 지금 본인만의 쿠데타인 것 같아요. 한동훈도 지금 쿠데타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아주 똑같은 놈들끼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근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사이에 그 김어준 씨 관련된 김어준 씨가 국회 과방위 나와서 증언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네네. 네, 이게 이제 그 암살조를 운영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암살조 대상자 중에 한동훈이 포함돼 있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이거를 그 뭐 몇몇 언론에서 민주당 내부 문건을 거론을 하면서
허위다 이런 식으로 떠들었다고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한동훈 쪽에서 얘기가 나온 걸로 보여요. 국회로 가면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 위험하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게 한동훈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얘기잖아. 근데 이 얘기가 딱 김어준 관련된 공세가 시작될 때 김어준이 그 증언은 거짓말이다, 허위다라는 보도가 나올 무렵에 갑자기 한동훈이 치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실 나 전화 받았어. 결정적으로 한동훈이 김어준을 쉴드를 쳐주는 거야. 김어준 편에 탁 가서 붙은 셈이거든. 나 요새 이거 보면서 네. 조만간 한동훈이 그 경공에 출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사실 아유, 했었어요. 설마 진짜 아니, 하면 보고 싶긴 사실- 한데. 아니 이 얘기를 한다는 게 뭐겠어. 은근히 그 김어준을 도와준 거예요. 사실 그때 김어준의 그 주장이 그 증언이 허위다라고 하면서 진중권 씨 누나까지 나왔었거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 사과해야 된다면서 특히 최민희 당장 과방위원장을 내려놔라 막 그랬었다고. 그럼 그게 처음에는 경향신문, 한국일보, 문화일보 이런 데서 보도되다가 나중에 한겨레까지 보도가 되면서 마치 김어준 씨의 그런 내용이 그 증언 내용이 허위인 것처럼 민주당에서 이미 허위라고 결론을 내린 것처럼 이렇게 떠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오기가 무섭게 한동훈 측에서 딱 하니 나 사실 전화 받았어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조금 코너에 몰릴 수 있는 김어준을 한동훈이 살려준 거에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언론 플레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보면서 이 한동훈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볼 대목이에요. 계속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마 본인의 자리가 돌아올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막 이렇게 톡방 텔레그램이든 뭐 비공개 총회든 내놓으면 내놓는 대로 이슈가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이 많은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안다면 이거는 정리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국힘당의 비공개 의원총회, 그러니까 한동훈이 쫓겨나는 그 의원총회 말이잖아요. 그 의원총회 녹취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럼 이것도 그러면 한동훈 쪽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사실은. 왜냐면 그 수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예,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친윤계 비의원이라고 나왔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목소리상이 김민전 의원 같았던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말투나 이게. 그리고 뭐 여기 이제 한동훈이 비상계엄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라고 했더니 또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뭐 이미 누군지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니까 언급은 빼도록 하는데. 또라이 아니야? 이건 누구였어요? 난 저걸 모르겠다. 이제 끝나면 따로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뭐야 이거 저놈을 갖다다가 법무부 장관 시킨 윤석열은 지가 진을 찌른 거야. 요거는 말투가 약간 권성동 비슷했었어. 그리고 뭐 물병 던지고. 네, 물병 던진 거나 뭐 물병 던진 거는 곽준택 같았어. 곽준택이나 그 박준태 뭐 이런 사람이 아닌가. 근데 아무튼 요렇게 이런 의원총회 얘기 이게 그냥 녹취록이 나간 게 아니라 녹취 파일이 있는 그대로 나갔잖아요. 보면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동훈 측 억울한 심정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하 많이 억울했구나 우리 동훈이. 지금 내가 틀린 게 아닌데 그건 맞아요. 네. 이상한 사람들은 내가 아닌데 왜 내가 쫓겨났어요. 그렇지. 그 영향으로 나오고 쏟아지는 것 같거든요. 야, 참 재밌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좋아. 그러면 한동훈한테 그 암살 경고해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야. 그렇죠. 지금 제가 또 재미있게 보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아까 얘기했었던 김원준 공장장 이야기도 나온 것처럼 이 암살 경고가 이제 뭐 미국 CIA가 해줬을 것이다. 아니면 대사관이 해줬을 것인데 대사관은 자기들은 아니라 그러고 맞아도 아니라고 할 테지만 그리고 민주당에서 해줬을 것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유력하게 추측되는 거는 국정원 1차장일 것이다. 지금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국정원 홍정원 제1차장 이 사람이 암살 경고를 했을 것이다. 김어준 씨한테 이런 주요 자료를 넘겨준 것도 결국 이 사람에서 출발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있지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대목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주목되는 게 사실 국정원 1차장이 왜 알려줬는가. 이 부분을 좀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뭔가 확실하게 언지를 줄 수 있는 안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마디를 했기 때문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엄을 준비하고 체포조를 준비를 같이 했다면 그 체포를 하러 가야 됐는데 왜 체포하러 가지 않고 갑자기 뒤에서 알려줬을까? 죽을 수도 있어. 개인적인 친분과 인연이 있었던 걸까? 그건 아니라고 아니죠. 보고요. 예. 여기서 재밌는 대목이 뭐냐면 사실은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실수라고 보고 있는 지점이 있는데요. 홍장원 국정원 1차장한테 한동훈 체포에 대한 전화를 했으면 안 됐다. 아, 홍장원한테 체포하라고 지시를 내려줬는데 체포 및 암살 지시를 내렸는데 홍장원한테 그 지시를 내리면 안 되는 거였다. 네. 왜요? 왜냐하면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얘기하는 게 인력 구성이나 이런 게 어렵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때 체포조를 운영할 거였으면은 1차장이 아니라 2차장한테 전화를 했어야 되는 거죠. 아, 맞아요. 국내 테러 담당이 2차장이니까. 네. 대테러 담당해가지고 거기는 인력이 따로 체포조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1차장은 그런 인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북한 쪽에서 운영하는 블랙 요원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블랙 요원들 국내로 들어와 가지고 체포조, 암살조 운영하라고 하면 안 되지. 그건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은 몰라서 1차장한테 전화를 해서 했던 것이다라고 실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1차장의 입장이 난처해서 자기가 뭐 병력을 운영할 수 없는데 전화는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얘기하는데 일부러 못 들은 척하고 있더라. 둘 간의 관계에서도 뭐 인사 때문에 갈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있었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야 자기가 이게 전화는 받았고 뭔가 수행해야 되는데 나는 이거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감은 안 잡히고 장에게 보고했더니 장은 일부러 못 들은 척 이렇게 딴 데 보고 있고 일부러 문제 회피하려고 그랬던 거겠죠. 그러다 보니 그 가운데에서 상황이 어중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야, 너 조심해. 알려준 거다. 그러다 보니 아마 판단이 여러 개로 나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뭐 체포조를 운영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물론 여기서도 이제 진위를 가려야 되는 부분은 추후에 또 가려야 되겠지만 지금 보고 있는 점들은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그래서 어제 기사 나왔던 것 중에 500명이 아니라 1000명을 보냈어야 됐다라는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것도 여기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500명이든 1000명이든 유도 좀 하는 사람들로 유도 선출로 꾸려라. 아, 그게 윤석열의 요구사항이었대요? 네. 와, 이 나쁜 놈이네, 이거. 국회의원 체포하고 하는 과정들을 좀 힘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옛날에 어디서 정치판에서 막 격투기보다 차라리 유도가 낫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500명이든 1000명이든 1차장은 그런 인력이 없죠. 그래서 원래는 대테러 팀을 가지고 있는 2차장한테 전화를 했어야 됐는데 윤의 실수로 비롯해서 지금 이 사단이 이렇게 이게 된 거다. 제대로 되려고 했었으면 1차장 보고를 받자 원장이 2차장을 불러서 연락이 왔다고 하니 네가 시행해 라고 이렇게 이런 토스가 됐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끊겨버렸구나. 그렇죠. 여기서 모든 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는 그 지금 누구한테도 그날 누구한테 전화를 받긴 받았다고 얘기는 하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 절대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나오게 되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돌아와서 여기 안에서 친한계 친윤계 싸움은 이제 친한계가 전멸하는 그림으로 가서 없어지겠지만 여기 그냥 죽지 않는다. 이 트리거가 여기서 다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이 과정에서 현재 지금 한동훈은 뭔가 암약을 하고 있겠네. 뭔가 열심히 계산 퉁기면서 이래 볼까 저래 볼까 그리고 자기가 잘하던 언론 플레이 살살 해가면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모습은 그 모습이라고 봐야겠군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뭔가 더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은 서포팅을 하겠죠. 전면에 나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은 이렇게 해서 자기가 뭔가 이삭죽기를 하든지 해서 또 다른 당을 하나 만들던가 아니면은 죽더라도 나 그냥은 안 죽는다. 뭐 이런 분위기란 거죠. 재밌네요. 그 반면에 국민의힘은 지금 대선 놀이 준비하고 있는 게 저는 맞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지금 분위기 보면 조만간 이 정당 날아갈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재밌는 점이요. 국민의힘 안에 의원들 분위기를 쭉 살펴보면 뭐가 있냐면 계엄이 잘못된 건 다 동의를 해요. 그렇지 정상적이라면.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제 뭐 때문에 안 된다? 민주당과 이재명한테 정권이 넘어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달라요. 아 그래요? 일부는 그게 맞아요. 대부분 이념상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치니까 대부분 그건 동일한데 목적이 조금씩 달라요. 아, 그 말에 그건 맞지 하고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러면 지금 대선판이 열리면 본인들의 위치는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계속 선관위에다가 요청하는 게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 그 현수 막 자꾸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문제는 지금 조기 대선을 치러버리면 자기네들 포지션이나 위치가 안 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웃긴 게 뭐냐면은 이제 다음 주 이제 화요일쯤 되면 이제 비대위원 정해지겠죠. 국민의힘도 문제가 언급되는 사람들 봐봐요. 권영세, 나경원, 김기현,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여가지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하고 싶어 한다는 의향은 들어 있던 것 같고 김재섭 의원이나 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다 X를 했습니다. 뭐 김재섭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워서 그 투톱 체제, 그러니까 권성동, 김재섭 투톱 체제 얘기를 하고 있던데 김재섭 의원 본인은 싫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게 꼭두각시 세우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렇지. 사실상 그거 되면 나경원의 꼭두각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러면은 비대위원회 나오려고 하는 후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번 계엄령 표결에 다 참여 안 한 사람들. 이게 무슨 비대위예요? 이거 그야말로 내란 본당이 되는 건데. 그러면 왜 비대위에 나오고 싶어 하는가? 아니 본인들이 이 상황을 수습하는데 주안점이 되어 있냐? 저는 그렇지 않다 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수습을 하기 위해서 비대위를 만드는 거였는데 이게 수습으로 갈 상황은 오히려 아닌 게 돼버린 거죠. 그렇죠. 오히려 수습에 대한 거 생각보다 본인들에 대한 포지션을 미리 준비해 놓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야 참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열받는 거죠. 이제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진짜 끝까지 극악무도하구나. 오히려 아는 사람들이 더 그렇게 배신감을 느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계속 무언가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몇 번 있기도 있었는데 지금처럼 국민의힘 의원 SNS 텔레그램방에 전문이 다 공개돼서 쏟아 나온 적은 없어요. 저도 본 적 처음이에요. 네. 심지어 몇 번 있던 것도 짤막짤막 해갖고 그렇지 몇두 줄이 나오지 네. 이게 시간이 쭉 다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렇죠. 원래 그런 경우에는 봤을 때 맞는 것 같은 경우도 몇 개 있었는데 사실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니라고 잡아떼면 잡아뗄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전문이 쏟아지니까 이거를 아니다라고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와가지고 이거 해당 행위다 하지 말아달라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게 전체가 쏟아지면 아니라고 잡아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야, 그러니까 결국 그 내에도 지금 내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탄핵을 찬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계속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이냐. 계속 윤석열을 쉴드 치면서 윤석열 옆에 있을 것이냐. 아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빨리 선을 그어야 한다. 뭐 이런 두 세력 사이에 갈등과 알력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재미있네요. 그래서 제가 주목되는 점 딱 하나죠. 이게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헌이 잘못됐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 계엄이 잘못됐다. 국힘 안에서도. 그런데 탄핵에 대한 거는 좀 반대하는 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 박근혜처럼 때처럼은 당하지 말자. 적어도 변론하고 반론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 된다. 아니 박근혜 때는 그 차라리 박근혜 때는 반론할 수 있는 기회 여지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 네. 근데 이 계엄은 반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간을 그 말 표면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들 자기 목 챙기기 바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봤을 때 오래 못 갈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감히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올해 가서도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당에서 이거를 결정을 어떻게 짓는지 빨리 의견 표출을 하라고 해야 돼요. 그럼 국민의힘 너네 이거 계엄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거냐?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거냐? 내란 아니래잖아 지금 스스로. 그리고 탄핵에 반대하는 거냐? 음. 이 세 가지를 명확히 해라. 왜냐면 우리 한번 막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의총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러고만 있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 이런 데들은 확실하게 노선을 딱 정했어요. 이거는 무조건 잘못된 거고 위헌이고 내란이고 이거는 탄핵이다.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면 여기는 계엄은 잘못된 것 같은데 내란은 아닌 것 같고 탄핵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진짜 중요한 문제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당에서 당론으로 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탄핵 반대만 당론으로 투표에 대한 것만 당론으로 낸 거지 당이 정한 게 아니에요 아직.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국힘당이 이제 공식적인 의사 표현이 그거라고 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탄핵도 반대, 계엄령 내란 아니야, 뭐 이런 식. 계엄령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의. 그러면 시간 조금 지나잖아요. 그때 언제 우리가 그랬냐라고 바뀔 겁니다. 왜냐 입장을 제대로 낸 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여기서 확실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 줘야 되겠군요. 네. 입장을 정확하게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밝히라고 요구를 해야죠. 계엄령 위헌이냐 합헌이냐, 내란이라고 보냐 아니냐고 보냐, 탄핵해야 된다고 보냐 아니냐고 보냐, 이거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죠. 사실 그걸 밝히지 않으면요, 솔직히 말해서 국힘당하고 대화할 비유도 없어요. 네. 자, 아무튼 그 동네도 지금 복잡해지네요. 어떻게든 간에 얼렁뚱땅 이 사안을 대충 덮고 넘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당장 내부적으로 한동훈 같은 애들이 계속 시비를 털 것이고 결국에는 안 그래도 내란 양상인데 향후 그 내란 양상은 더 커질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예. 끝으로 이제 한마디만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저도 남태령 계속 보면서 가 계신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주변에 실시간 이렇게 막 받고 하는데 한 번씩 요 근래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내용이 좀 중복되거나 조금 더디다고 느껴지시다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민주진영 쪽은 내용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추가된 거를 확인하려니까 전에도 못 본 거 있고 막 리플레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내용도 없는데 그 자리는 리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 번씩 보다가 목요일 날 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이 조금 있어서 제가 원래 전에 맨 초반에 한 2주 정도 걸린다. 그래도 조금 빨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계속해서 수집되고 정리되는 게 있으면 한 번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이게 참 그 동네도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네요, 솔직히 보자면.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변화된 소식 또 함께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